씁쓸한데 아무튼. 그 다음 이제 2번 B와 C의 가속도가 0인 순간은 적어도 한 번씩 존재한다. 아 우리가 이거 속도 그래프라고 했지? 속도. 근데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함수에서 우리가 거꾸로 접선의 기울기가 뭐였죠?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하면은 미분했을 때 그 값이 한마디로 접선의 기울기를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도 똑같잖아. 얘가 속도 그래프야. 근데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야. 근데 미분한 거의 의미는 뭐야? 접선의 기울기다.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가속도를 의미한다.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된다라는 게 한마디로 가속도가 0이 된다는 소리다. 그러면 B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거는 한 지점이 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물어보는 게 B와 C의 가속도가 0인 순간 적어도 한 번씩 존재한다.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게 있지요. C도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게 있지요. 그래서 적어도 한 번은 존재한다는 얘기도 또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게 있느냐 그래프를 보고 확인을 하는 문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 3번 각각의 그래프와 T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모두 같다. 자, 이 넓이가 같냐고 물었어. 그치? 근데 우리 속도가 다 양수야. 속도를 처음에 0에서부터 40까지 정적분을 했어. 얘는 맞지? 그럼 이게 뭐였어? 0초에서부터 40초까지 움직인 거리지. 움직인 거리 맞지? 움직인 거리야. 그치? 자 이거를 보는 순간 그러면 지금 이것도 그렇고 움직인 거리는 같아. 그러니까 얘는 다 똑같은 거야. 얘는 똑같은 거야. 움직인 거리는 같아. 그럼 봐봐. 지금 이거는 A에 대한 그래프, 즉 지금 A에 대한 이 그래프 어떤 함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0에서부터 40까지 정적분한 거랑 그 다음 얘도 어떤 속도에 대한 지금 함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0에서부터 30까지 정적분한 거랑 얘도 마찬가지로 이 함수를 0에서부터 40까지 정적분한 게 우선 다 똑같을 거 아니야. 다 똑같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제 이것과 이것이 똑같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이 속도 그래프는 이거고 0에서부터 40까지 정적분한 거는 한마디로 이 t축과 이 함수가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의미한다.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0에서 30까지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t축과 이 속도를 나타내는 함수와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의미한다. 얘도 똑같다. 결국 이 얘기는 이 세 개의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모두 같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혹시 이거 함정에 빠진 사람은 얘 30초잖아. 그래서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틀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1번, 2번, 3번이 모두 맞다라고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3-4죠. 이제 13-4는 거기서 지상 10m의 높이에서 처음 속도 20m/s로 똑바로 올려 발사한 물체의 t초의 속도 거의 vt가 20-10t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이런 겁니다. 지금 여기 발사대가 이렇게 10m 높이에 있잖아. 10m 이렇게 높이에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쏜 거야. 여기서. 근데 속도가 당연히 처음 쐈을 때 0초일 때 20으로 써가지고 그럼 속도가 당연히 t가 증가하면서 이제 속도가 줄어들겠지. 그래서 정점을 찍고 뭐 바닥에 떨어지는 뭐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운동을 얘기하고 있다. 뭐 아무튼 뭐 1번은 뭐냐면 1번은 지금 발사 후 3초가 됐을 때 지면으로부터 높이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면으로부터 높이.
그럼 3초 후에. 그럼 자, 우리가 이 지면이 여기가 지면이야. 근데 우리 10m 높이에서 발사를 했어. 그럼 처음 높이는 10인 거야. 그러면 3초가 됐을 때 당연히 우리가 속도를 적분을 해야 돼. 그래서 자, 0초에서부터 3초까지. 지금 0초가 됐을 땐 10이지. 그지? 그러니까 출발한 위치가 10이니까 10을 더하기.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처음 위치야. 처음 위치. 그리고 0초에서부터 3초까지 어떻게 변했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움직인 거리가 아니고 그냥 높이를 얘기하는 거니까 한마디로 얘는 그냥 20-10t를 t에 대해서 정적분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정적분해. 그러면 20t 마이너스 5t 제곱 이렇게 되고 여기에 3을 집어넣었을 때 60 마이너스 45. 그래서 이게 15가 나오잖아. 그래서 얘가 25가 된다. 그러니까 3초가 됐을 때 위치는 25야. 그죠? 25. 그러니까 얘가 근데 봐봐.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속도가 0이 될 때가 2초거든? 2초.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야. 여기 2초가 됐을 때 제일 정상에 있다가 3초가 되면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야 또. 여기 위치, 이거 3초가 됐을 때 이 높이가 몇이냐 이거 물어보는 거야. 그죠? 그럼 아무튼 25m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지금 얘기했잖아.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최고점에 도달했다는 얘기는 속도가 0이 되고 그 다음에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시점. 즉 속도가 0이 되는 t. 2초죠. 2초. 그래서 t가 2초일 때 한마디로 최고 높이에 도달한다. 이런 거죠. 그럼 최고 높이는 우리가 계산을 또 해봐야 돼. 0초에서부터 2초까지 또 20 마이너스 10t. 지금 이거를 우리가 계산해. 근데 당연히 10은 또 더해야죠. 원래 10m에서 시작했잖아. 그러면 이거 적분한 거는 얘랑 똑같잖아. 그래서 0하고 2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2를 집어넣었을 때 40에서 지금 20을 빼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20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고 높이는 30.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30, 여기가 최고 높이 30m. 그리고 3초가 됐을 때 여기 25m 이렇게 되는 거지. 25m. 그렇다는 얘기 알아? 그다음 마지막으로 3초 동안 움직인 거리. 3초 동안 움직인 거리. 우리가 이거는 움직인 거리니까 절대값을 우리가 당연히 씌워야 되겠지. 그래서 엄밀히 정확한 식을 표현하면 절대값 20-10t 0초에서부터 3초 이거겠지. 3초 동안 발사 후 3초 동안 움직인 거니까. 근데 아시겠지만 2초에서 부호가 바뀌죠. 그래서 이후 2초 이제 부호가 바뀌니까 두 개로 이렇게 0에서부터 2까지는 지금 20-10t를 적분하면 되고 그 다음에 2초에서부터 3초까지는 마이너스 20 플러스 10t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이런 해석을 다 해놓으셨으면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m 올라갔잖아. 이게 20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여기 지금 2초에서부터 3초까지 움직인 거리 5m 밑으로 내려가지. 이게 5m겠지. 이게 5겠지. 계산하면 그래서 25m를 움직였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변화량 움직인 거리. 근데 사실 중요도는 우리가 그냥 정적분 넓이에 비해서 사실 이 속도 부분은 조금 중요도가 떨어지긴 하는데 그렇다고 안 나오진 않아요. 가끔가다 나오기 때문에 모르면 안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중요도는 적분 중에 그래도 조금 떨어지는 편이다. 하지만 부정적분보다는 중요하다. 그렇다고 부정적분이 안 중요한 건 아니다. 코가
13-5. 아, 13-5는 지금 처음 속도 6. 처음 속도가 6이래 6. 근데 지금 A 지점을 출발하여 가속도가 지금 아무튼 이걸 동쪽으로 가고 있대. 동쪽. 잘 몰라. 동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근데 P가 출발한 지 2초 후 점 Q가 A를 출발하여 동쪽으로 일정한 속도로 P를 쫓아간다. Q가 P를 따라잡기 위한 실수 K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지금 이게 뭔 소리냐면 우선은 가속도가 지금 2란 말이야. 그럼 가속도를 적분해야 속도가 되거든? 그지? 그러면 가속도를 적분하면 ET잖아, ET. 근데 부정적분을 하면은 ET 플러스 C란 말이야. 근데 처음 속도. 그럼 처음 속도라는 것은 지금 처음 속도가 6이라고 나왔잖아. 그러면 우리가 0초가 됐을 때 속도가 6이 된다는 얘기는 이제 속도를 정합시다. 속도는요, 당연히 ET 플러스 지금 6이 되겠지. 속도가. 그래야 미분하면 가속도 2 되잖아. 그렇지? 그리고 처음 속도가 6. 그러니까 속도가 ET 플러스 6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얘기죠. 여기 이렇게 여기 P에서 출발하는 거잖아. P에서 이제 출발해. 속도가 ET 플러스 6인 이제 상태에서 2초 후 점 Q가 이제 A를 출발해서 동쪽으로 일정한 속도 km/s로 P를 쫓아간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봐봐. 지금 여기가 A잖아. A가 이렇게 있어. A가 이렇게 있는데 P가 이제 출발을 했어. 그럼 2초가 되었을 때 P는 여기 있어. 2초 후에. 그럼 얘가 P가 갔어. 그리고 나서 이제 Q가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하는 거야. 얘가 속도가 지금 속도가 K래.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P를 쫓아간대. 그래서 Q가 점 P를 따라잡기 위한 실수 K의 최소값을 구해. 이렇게 나왔어. 자, 우선은 이건 생각해야지. 얘가 2초 동안 얼마만큼 갔는지는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이미 속도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제 2초가 지났기 때문에 P가 간 거리를 먼저 생각합시다. P가 간 거리를 우리가 표현을 하면 인테그랄 ET 플러스 6 하고 0에서부터 2까지 정적분하면 한마디로 2초 동안 간 거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T 제곱 플러스 6T 이렇게 표현하고 지금 이거를 실제로 계산을 했을 때 얘가 16이 나오죠. 16. 그래서 얘가 16만큼 간 거야. 이렇게 16만큼 P가. 그리고 나서 이제 Q가 이제 쫓아가는 형국이 되는 거지. 근데 문제는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Q가 이제 2초가 돼서 Q는 여기 있어. 그리고 Q는 여기 있어. P는 여기 있고 Q는 여기 있어. 근데 이제 따라잡아야 되는데. 그럼 이제 거리가 이제 어떻게 표현하는지 봅시다. 근데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시간이 가장 중요하거든. 시간이 어떻게 중요하냐면 이제 얘가 얘기하는 여기 P에서의 시간하고 이제 얘가 Q에서의 시간이 한마디로 동일한 시간대로 이렇게 움직이도록 표현해야 되거든. 그럼 봐봐. 지금 얘가 속도가 K야. 속도가 K지.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적분을 해야 되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적분하는 거를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죠? 자, 그럼 이렇게 합시다. 지금 T초를 기준으로 이제 P의 위치를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 여기서 이 시간을 여기 T초 얘를 기준으로 여기가 T였어. 여기서 2초가 됐을 때 여기 와 있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얘는 속도가 지금 K라고 그랬어. 그러면 Q의 위치, 그러니까
여기서 위치를 한번 따져볼 겁니다.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적분할 건데 속도를 적분해야 한마디로 이 거리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K를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는데 이제 단위를 0에서부터 T초라고 했다고 칩시다. 0에서부터 T초라고 할게요. 이렇게 했어. 근데 이제 문제는 이 T초가 자 얘는 16만큼 갔어. 얘는 이제 Q에 이동한 거리고 얘는 P가 이동한 거리라고 해볼게. 그러면 얘는 여전히 2t 플러스 6이 속도야. 그죠? 근데 얘는 우리가 지금 이 16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16은 2초 동안 간 거잖아. 2초 후에 따라왔잖아. 그럼 얘는 t초 후가 되면은 얘는 여기를 변수를 요거를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얘기죠. 그죠? 잠깐만. 얘가 t초 얘는 t 2초에서부터 잠깐만 얘가 t-2초라고 해야 되나? 잠깐만.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의 t랑 얘 입장에서의 t가 다른 게 뭐냐면 지금 이 t가 만약에 q가 뭐 4초가 됐어. 4초가 됐어. 그러면은 얘 입장에서는 잠깐만. 맞나? 이거 맞냐? 갑자기 헷갈리고 있어. 잠깐만요. 시간을 변수를 똑같이 맞춰주려고 하는 거거든? t라는 값을. 잠깐만. 우선 속도는 2t 플러스 6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가정하에 이게 한마디로 평행이동을 생각해보면 되거든? 근데 얘는 그냥 그대로 놓고 얘를 거꾸로 놓구나. 지금 이 방법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정석은 표현, 그러니까 정석 표현을 따르면은 이 표현도 가능하지만 지금 얘를 그냥 t로 놓고 얘를 시간을 2를 줄였어. 이렇게 바꿨어. 뭐 어차피 상관은 없죠. 여기를 2로 늘리고 얘를 t로 쓰는 거랑 얘를 t로 쓰고 얘를 t-2로 쓰는 거랑 관련은 없습니다. 요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럼 이렇게 했어. 어차피 이 16은 0에서부터 2까지 얘를 정적분을 하면 나온 거니까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이 16 빼고 여기를 0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 어차피 상관없어. 근데 따라잡는 거라는 얘기는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따라잡는다. 이 길이가 이 길이보다는 어쨌거나 이렇게 크거나 같아져야 따라잡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만족하는 우리가 K의 범위를 구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계산해야 되죠. 얘를 적분하면 KT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KT-2가 좌변이 됩니다. 그다음 우변은 이제 계산을 했을 때 지금 이거 적분한 건 여기 똑같이 있고요. 지금 0에서부터 2까지 적분한 게 이거잖아. 그러면 지금 그냥 0에서부터 t까지 정적분을 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 봐봐. t가 들어가면 t 제곱 플러스 6t 그냥 이렇게 적으면 돼. 지금 이거 계산하면 되지. 근데 거기 지금 k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잖아. 그치? 지금 이거를 계산하는 건데 자 지금 이거를 우리가 부등식으로 쓰면은 더 어렵잖아. 부등식. 그러면 봐봐. 이게 같은 게 존재하면 어차피 따라잡은 거야. 그래서 등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다. 자, 우선은 부등호가 해가 있기 위해서는 등호도 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를 생각한 상태에서 2차 방정식을 만들면 t제곱 6-k t 하고 그 다음 플러스 2k는 0 이렇게 썼어. 자, 이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뭐가 존재해야 돼? 당연히 해가 존재해야 되겠지. 그럼 판별식을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럼 6-k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2k 이렇게 해가 존재해야 된다. 0보다 얘가 크거나 같아야 된다. 해가 존재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2차 또 부동식이 됐습니다. k제곱 마이너스 8k 얘는 마이너스 12k 마이너스 20k 그 다음 플러스 36 이렇게 되죠. 얘는 지금 18하고 2 k 마이너스 18하고 k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 되고요. k가 18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 k가 2보다 작거나 같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물어보는 건 거기서 k의 지금 최소값인데 근데 봐봐 지금 이거를 해석할 때 최소값이면 지금 k가 2 뭐 이런 거는 될 수 없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보세요. 자 이게 엄밀히 얘기하면 자 요거를 한번 다시 한번 해서 이거 그래프적 해석을 볼게요. 지금 우변과 좌변을 비교해 볼 거야. 지금 요거 보시면요. 얘는 이차함수로서 얘는 이렇게 생겼어. 얘가 0이고 얘가 마이너스 주고 이렇게 생겼어. 얘가. 그리고 지금 이거 보세요. 얘는 지금 2,0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럼 지금 한마디로 이게 등호가 된다. 이 등호에 대한 얘기가 뭐냐면 등호가 됐을 때 결국 중근을 가는 이게 접할 때 봐봐 우선 만나려면 이렇게 만나야 돼. 이렇게 만나거나 이렇게 만나야 돼. 지금 이때가 k가 18인 거고 얘가 지금 k가 지금 2인 거야. 이렇게. 그러면 2보다 작아도 만나기는 만나지. 그치? 만나기는 만납니다. 그죠? 그리고 18보다 커도 만나기는 만나죠. 근데 지금 거기서 왜 2보다 작거나 같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안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거든. 왜 문제가 될까요? 얘기해봐. 자 k가 우선은 2보다 커야 얘가 양수. 이게 후보가 뭐냐면 움직인 거리기 때문에 얘는 양수여야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양수여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토대로 생각했을 때는 t가 2보다는 커야 된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요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얘는 안 된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최소값은 18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가속도로부터 시작을 해서 속도까지 표현하고 그 다음 2초 동안 가기도 하고 그래서 두 개 오른쪽과 왼쪽 P하고 Q가 움직이는 거리를 표현해서 부등식으로 표현해서 그걸 방정식으로 만들고 아무튼 좀 어렵게 마지막 문제를 풀기는 했습니다. 한번 다시 여러분들이 다시 보시고 그 다음에 유제로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고 또 풀 수 있으면 다음에 또 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는 샌디를 우리 하지 않았다. 샌디가 남아있다. 샌디 대표용만 좀 볼게요. 유형 몇 개 안 됩니다. 한 4-5개밖에 안 될 거야. 하나, 둘, 셋. 자, 이제 유형 11번에서 위치와 위치의 변화량 요거부터 어렵지 않은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51번은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VT가 얘가 마이너스 2T 플러스 5다. 시각 T가 2에서 P의 위치가 11이다. 이때 T가 4에서 P의 위치는 자 우리가 속도를 적분을 하면 뭐가 된다. 적분을 하면 우리가 위치가 된다. 그럼 이건 부정적분 해도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xt라고 할게요 위치를. 그래서 이거를 적분합니다. 적분을 하면은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5t 플러스 c 적분상수식. 근데 2초가 됐을 때의 위치가 10이라는 소리는 x2가 11이라는 소리야.
그러면 x4가 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럼 2를 집어넣었어.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플러스 c 플러스 c. 그래서 c가 우리 5가 된다. 얘가 5가 됩니다. 이제 뭐 우리가 이제 4만 대입해서 정답을 구해놓으면 되죠. 이렇게 하면 이제 위치가 9가 된다. 그래서 4초가 됐을 때 P 위치는 9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연습할 게 많네. 유형 하나당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유형 12 움직이는 거리. 움직이는 거리는 절대값이 들어간다. 넓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57번. 직선 궤도를 40m/s의 속도로 달리는 전기차의 제동을 건 T초 전동차의 속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속도가 40 마이너스 8t. 영초에서 5초까지 이렇게 속도가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동을 건 후 전동차가 정지할 때까지 달린 거리는 제동을 건 후 자동차가 정지할 때까지. 그러면 봐봐. 제동을 건지 t초의 전동차의 속도. 자, 거기서 물어보는 게 뭐야? 정지할 때까지 달린 거리. 그럼 정지가 뭐야? 정지는 속도가 0이다. 당연히 속도가 0이 정지지 뭐겠어. 그러면 t가 5가 됐을 때 정지했단 소리야. 그죠? 5초가 됐을 때 정지했단 소리야. 그러면 제동을 건 후 우리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는 거야. 그럼 당연히 속도를 40-8t를 사실 정확하게 표현한 움직인 거리니까 절대값 씌우고 0초에서부터 5초까지 움직인 거리. 이걸 구하는 거죠. 그죠? 근데 당연히 40-5t를 적분을 하는 건데 절대값이 있긴 하지만 0에서부터 5초까지는 얘가 다 양수잖아. 그러니까 절대값의 의미는 지금 별로 없죠. 그래서 이제 얘를 적분하는 거지. 그냥 40t 마이너스 지금 4t 제곱 좀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200 마이너스 지금 2500 해서 어차피 다 양수니까 그냥 달린 거리는 100m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유형 13번에서 우리가 이제 또 그래프 보고 해석을 하는 문제입니다. 아까 정석에 있는 문제랑 거의 뭐 흡사하죠? 흡사합니다. 뭐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만 조금 다르겠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이거 속도 그래프예요, 속도. 우선은 기억. 이제 P가 얘도 지금 원점에서 출발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P의 운동 방향은 출발 후 지금 7초일 때 지금 4번 바뀐다. 운동 방향은 속도가 0에서 전후로 바뀌는 시점이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지금 2초와 뭐 4초와 5초 사이에서 두 번 바뀌는 거죠. 4번 안 바뀝니다. 그다음 두 번째, t가 4일 때 속력이 가장 크다.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이기 때문에 4초가 됐을 때의 속력은 2입니다.
지금 뭐 이 부분, 뭐 위 아래를 다 통칭을 해서 한마디로 속력이 가장 큰 것은 4초가 됐을 때가 맞죠. 그 다음 1초에서부터 4초까지 움직인 거리. 1초에서부터 4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지. 움직인 거리는 한마디로 넓이. 이거 더하기 이거. 그러면 얘는 넓이가 2분의 1. 얘는 넓이가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넓이의 합은 2분의 5가 되는 게 맞는데 거기서도 2분의 5라고 그랬으니까 움직인 거리가 2분의 5라는 얘기는 맞는 얘기다. 그리고 7초일 때 원점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게 뭐야? 지금 수직선이 이렇게 있어. 0초야. 근데 2초까지는 이 넓이만큼 오른쪽으로 간 거야. 그럼 이 넓이는 아까 뭐 지금 계산하면은 몇입니까? 2 곱하기 1, 1입니다. 1. 이 넓이가. 그래서 여기 1만큼 온 거야. 여기 2초가 됐을 때 여기 있어. 그 다음에 지금 요 넓이 2지. 그러면 4초가 됐을 때는 반대로 2만큼 간 거야. 여기. 그래서 여기에 위치해. 이게 4초가 됐을 때 여기 있어. 그 다음 이제 아니다. 이거 4초가 됐을 때 이거 맞아. 여기까지. 그 다음에 요 넓이. 요만큼 더 왼쪽으로 갔다가 요 넓이만큼 다시 오른쪽으로 오는 거지.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7초가 됐을 때 봐봐. 지금 요 부분의 넓이만큼 이쪽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만큼의 넓이만큼 다시 이쪽으로 오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가 이 넓이를 안다라고 하면은 7초가 됐을 때 원점에서 가장 멀다고 할 수가 없지. 지금 4초와 5초 사이에 여기 이 정도 위치 왔을 때가 원점에서 가장 멀 수 있다. 물론 정확하게 이 넓이가 됐다 크다고 하면은 또 이쪽으로 많이 와서 원점에서 멀 수 있지만 이거는 실질적으로 측정을 해봐야 됩니다. 측정을 해봐야 되는데 근데 7초는 아닐 거야. 이 넓이 어차피 해봤자 요거 1, 요거 2분의 1 이런 상태니까 뭐 2분의 3이잖아. 요 부분만. 그래서 오른쪽으로 간 게 2분의 3이거든. 근데 요 넓이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야? 현재 위치가 여기잖아. 여기 마이너스 2만큼 왔잖아. 잠깐만. 얘가 마이너스 1만큼 왔잖아. 근데 왼쪽으로 좀 간 상태에서 다시 2분의 3만큼 요거랑 요거 2분의 3만큼 왔으니까 원점에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지진 않았을 거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때가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근데 이상하다. 그러면은 니은하고 디귿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니은하고 디귿이다. 이렇게 우선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 선생님이 대표 문제를 풀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나머지 문제들을 조금 푸시면 되는데 이제 질문은 좀 개인적으로 이제 받는 형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